증여재산의 범위 보겠습니다.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가치다. 사실상 모든 권리다.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자,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빼고 가산금액 더하고 차감금액 빼는 겁니다. 자, 비과세 증여재산 넘어가시면 되고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자, 정치자금법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시험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3개. 요게 시험에도 자주 나올 뿐더러 조금 어려워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동일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누가 동일인이냐? 동일인은 직계 존속의 경우에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동일인은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샘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렸죠. 어떤 경우만 동일인으로 합산을 한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합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합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세 커플 외에는 합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괜히 막 합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세 커플만 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해서 1,000만 원이 넘어야 합하는 겁니다. 오케이? 합산 배제 증여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창업자금 특례, 그 다음에 가업승계 특례,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요거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증여하고 이거 두 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전인수 씨가 2021년 1월 13일에 아버지로부터 요거네요. 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합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 거예요. 왜 합하는 거랑 안 합하는 거랑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누진과세 때문에 그래요. 1억 받으면은 10% 세금 내는 거지만 1억 해서 5억까지는 20%고요. 5억이 넘어가면 30%예요. 누진과세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아버지 2021년 1월 13일 날 5억 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증여받은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2015년에 받았습니다. 10년 안 됐죠. 합산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았냐?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랑만 합산한다고요? 어머니랑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합산 안 해도 되네요. 합산 안 해도 됩니다. 다음 2021년, 2012년 어머니니까 합산해야 되겠네. 날짜 보니까 10년 안 넘었네요. 그러니까 5억 원 합산해야 되겠네요. 아버지랑 아버지 무조건 동일인이죠. 그런데 날짜가 10년을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버지가 나한테 주셔서 내가 받은 5억 원하고 합산해야 되는 증여는 요거죠. 어머니가 2012년 4월 21일에 나한테 주셨던 주식 5억 원, 요거를 합산하는 거네요. 오케이?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게 이제 증여 시점 평가액이잖아요. 그 당시 가액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현재 2021년 평가 금액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의미 없는 거죠. 예. 증여 시점, 그 당시 증여 시점에 얼마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증여재산 차감 금액, 이런 것들은 뺍니다 라는 건데요.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는 거에
낸 거, 받은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5%. 이게 뭐냐면 재벌이 공익법인을 하나 세워놓고 회장님이 갖고 계시던 주식을 모두 공익법인에다가 다 증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안 내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공익법인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회장님이 갖고 있는 재산 없으니까 상속세 안 내겠죠. 그런데 그 공익법인은 그 자녀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럼 경영권 그대로 넘어가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이런 좀 변칙적인 증여를 막고자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그걸 인정해줘요. 5%가 넘어가면 공익법인도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5% 공익법인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자산의 요건 충족 시 5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어요. 그럼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5천만 원 빼고 나서. 그런데 이 장애인이 내가 이 돈을 굴리기가 또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이 재산을 굴리기가 좀 부담스러워 해서 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받은 재산을 그 장애인이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깁니다. 이거 네가 대신 굴려줘. 그리고 그 이익은 날 줘. 그 자녀. 이렇게 맡겨놓으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너무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신탁 장애인 하면 얼마? 5억 원.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신탁 장애인 5억 원. 오케이? 다음. 인수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 아파트에서 은행 대출금. 이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뭐로 봐야 된다고요? 그거는 매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양도소득세 내는 거지 증여세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담부 증여. 계속 반복 학습하고 있습니다.